12.1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여객기 충돌 여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한 방위각 시설이 규정 위반이란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활주로 주변 안전지대 끝 지점에서 240m 이내에는 충돌 시 부러지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사업 당시 지켰어야 하는 규정이었던 만큼 국토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사실상 시인한 셈입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용역조사 결과 규정을 지켰다면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거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12.19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충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착륙 이후에도 기체 손상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12.1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사고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국토부가 조사와 검증의 틀을 쥐고 그 결과마저 은폐해왔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 사고가 17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는 둔덕으로 불리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공항에 있는 둔덕을 모두 없애고 로컬라이저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4개 공항을 비롯해 위험성이 있는 제주 등 3곳의 로컬라이저를 올해부터 전면 교체합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전국 각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가 들어오는데 이곳 청주공항 같은 민군 겸용공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이 결정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나 음파 발생기 같은 장비도 도입되고 예방 인력 기준도 최소 4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1년간 유럽과 중국 등으로의 운항을 늘릴 수 없게 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항공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정부는 다만 항공안전청 등 별도의 독립기관 신설은 셀프 조사 논란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차 착륙에 실패하고 복항을 시도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으로 활주로를 쏜살같이 미끄러져 갑니다. 그러나 활주로 밖에 있던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과 부딪히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둔덕이 없었다면 대다수가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둔덕의 설치 경위 등을 알기 위해 2023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담당했던 설계업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위에 설계한 거라서 사실 둔덕 위를 설계한 거거든요. 그 밑에는 죄송한데 그건 저희는 애초에 설계 도면 받을 때부터 있었던 거라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주처에서 받으니까요. 공항공사에서? 네, 공항공사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설계를 하는 거라서.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에도 문의했습니다. 공사 측은 콘크리트를 30cm 정도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업체는 로컬라이저 부분만 설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다 지어진 무안공항의 유지 보수를 맡아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2m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공항관리 운영주체인 공항공사 그리고 개량 사업을 맡았던 업체 모두 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흙더미 속에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선명합니다. 가로 40m, 세로 4m, 높이 2m의 흙더미 위에 30cm 두께의 상판 역시 콘크리트였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 좋기 수천 톤의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재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안전성 보강을 위해 상부에 약 한 30cm 두께의 이제 콘크리트 상판. 하지만 국내 일부 규정에선 종단 안전구역 거리를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와 기준이 논란입니다. 안전구역 밖이 맞다고 해도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재료를 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시설물 설계와 시공을 맡은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자신들이 담당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무한공원 관련은 부항청에다가 문의를 한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로컬라이저의 일부가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제 어떤 판단을 거쳐 콘크리트를 선택했는지는 추후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6m 높이의 착륙 유도 장치인 로컬라이저에 부딪혔지만 뚫고 지나가 1km를 더 가서 멈췄습니다. 로컬라이저는 둔덕이 아닌 평지에 세워졌고 콘크리트는 바닥 부분에만 타설돼 있습니다. 활주로를 오버런 할 거를 예상해서 보통 그게 이제 로컬라이저가 300m에 있고 그게 이제 밑에 자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게 거의 없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의 최근 사진을 봐도 로컬라이저가 평지에 금속 재질로 설치돼 있습니다. 해외 항공 전문가들은 공항에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 don't know who designed that, but it's too much. Why do you need that right after the runway?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충돌하더라도 쉽게 파손되도록 설치하는 게 국제 규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Does the airport meet the standard design criterion for international airports?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미 연방항공청을 포함한 조사팀을 꾸려 사고 조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항공기가 부딪힌 흙더미 둔덕은 일부 무너져 있고 콘크리트와 빨간 구조물은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빨간 시설물은 비행기가 활주로 중앙에 정확히 착지할 수 있게 신호를 주는 안테나 로컬라이저입니다. 로컬라이저는 비행기가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활주로의 시작점과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활주로 경사면을 비교하면 인천공항은 수평을 이루지만 무안공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은 활주로 양끝의 경사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2m의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했습니다. 흙과 잔디로 덮인 둔덕 내부는 콘크리트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를 지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면 아래에 심은 인천공항과는 둔덕 높이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처럼 둔덕에 콘크리트를 설치한 경우는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 두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일부 공항들은 구조물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하나의 공항 안에 구조물을 통일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포함해 여러 방식을 섞어 사용한 상태입니다.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냐, 그는 상당히 공항별로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항공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튀어나온 콘크리트 둔덕으로 충돌 당시 기체가 두 동강 나고 화염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